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찰단의 파견을 앞두고 한일 국장급 실무진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본격 협의에 앞서 브리핑을 열어 최고 전문가로 시찰단을 꾸려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따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국장급 협의는 오후에 있는 거고요. 오전에 정부가 브리핑을 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특별팀 회의를 총괄하는 이 국무조정실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수부 등 관련 부처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 활동 내용, 그리고 전문가 시찰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한일 국장급 실무진 회의가 열리는 만큼 가장 큰 관심은 전문가 시찰단 얘기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시찰단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왔던 전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은 물론 지속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명단은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시찰단에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도 부정적이고 합의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시찰단에 대한 목적도 밝혔는데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와 방류 시설의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 그리고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6월 말쯤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 시찰단 보고서도 발표할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의견이 한일 간 실무 협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절대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찰단과 관련해서 오늘 한일 양국 실무진이 처음 만나는 거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일 국장급 실무진은 오후 2시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첫 회의에 나섭니다. 우리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카히우 아치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시찰단을 구성할지 또 어느 시설을 둘러볼지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대로 예고된 현장 시찰 날짜는 오는 23일과 24일입니다. 이동 시간 등을 생각해서 하루 이틀 일찍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자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브리핑 때 자신한 것처럼 오늘 실무진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불이 나서 지금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일부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에버랜드 안에 있는 나무 조형물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에 큰돈을 투자해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9일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오전 11시 15분쯤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한 흔적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한 해 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7시 40분이 넘어 마무리된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국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7시 19분부터 22분까지 불과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이 직접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있었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지갑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이 같은 코인 거래와 투자 활동이 적어도 1,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 4개로 범위를 넓히면 코인 투자 활동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상임위 활동 중 거래를 포함한 코인 투자 활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다음 주부터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을 놓고 고심하는 여당은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을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징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여야 윤리특위 간사가 서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상정하지는 않는 만큼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자연스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가 이뤄지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출석 정지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섭외했다면서도 정작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강의 얼개라도 파악해 발표하겠다면서도 이번 의혹을 실질적으로 모두 조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터져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그 자금의 전주가 누구냐? 김남국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명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한전이 오늘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전이 자산 매각이나 임직원, 임금 동결 등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여당은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해보겠다며 즉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일요일에 고위당정 협의회가 계획된 만큼 여기서 자구안에 대한 평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어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한전 등의 자구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전의 이번 자구안에 대해 정부 보고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산 매각 등이 실질적인 적자 누적 구조를 개선하지는 못한다며
한전의 경영 부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전이 오늘 자구책을 발표했고 이 자구책 발표에 맞춰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 사장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를 앞두고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정 사장에 대해 한전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급 이상 임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고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노조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협의를 벌인 게 맞는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네, 라 대표 측근들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취재진이 봤을 텐데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라더견 대표의 측근 안모 씨와 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안 씨는 라 대표와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더견 씨와는 언제부터 왜 공모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먼저 프로골퍼 출신인 안 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연예인과 자산가들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변 씨는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여러 법인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를 도와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운영하며 투자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와 관련 없는 골프 연습장 등을 사들여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매입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으로 최소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런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수사팀은 안 씨의 5억 원짜리 고급 외제 차량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어제는 이번 주가 조작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가 구속됐죠. 네, 법원은 어제 저녁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심사 9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 측은 어제 신문에서 통정매매 혐의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라 대표가 시세 조종을 위해 통정매매를 활용한 게 맞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 내역을 포착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심리분석 단계로 전환합니다. 심리분석은 개별 투자자 계좌 매매 정보 등을 샅샅이 살펴 이상 여부를 분석하는 건데 여기에서 라 대표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주가를 띄운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법원이 라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인 만큼 오늘 안 씨와 변 씨의 신병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과 검찰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저녁 안 씨와 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용인에 있는 송 전 장관 자택과 대변인실을 포함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은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재산 규모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권 씨와 한 씨는 그러나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으로는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보석금은 누가 내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권 씨는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이고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면서도 재산 규모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재산을 정확히 밝혀야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 숨기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권 씨의 변호인이 취재진을 재판정에서 2, 3분간 퇴정시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 등의 보석 청구에 대해 담당 검사는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보석이 되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씨 등의 보석 여부는 사흘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 등은 여권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들에 대한 국외 추방은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신병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1년 반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최 씨와 경기 양평군 사이 유착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016년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경기 양평군이 오히려 사업 시한을 늘려주는 등 행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윤 대통령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가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앞서 재작년 11월 최 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을 뿐 소환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됐던 할아버지의 현수막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죠. 이 남성은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비슷한 일이 서울 중랑구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학교 앞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돌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필로 쓴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에게 아내가 죽어서 외롭다, 만날 수 있냐며 상식 밖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돌린 70대 남성을 이미 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길가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거절당하자 달려들어서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속보로 전해드렸던 용인 에버랜드 화재 관련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현장 영상입니다. 지금 조형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고요. 시커먼 연기가 지금 하늘로 치솟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덕 너머에서도 이렇게 연기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이 난 상태고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관람객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불이 난 게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이고요. 20분 만에 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나무 조형물 주변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마련해서 관람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소방당국은 지금 보여드린 이 나무 조형물에서 조명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한전은 지난해 37조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자구안 발표에 앞서 정승일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정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전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은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한전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정 사장 사퇴 이후 발표한 한전의 자구안을 보면 부동산 매각과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임직원이 전남 나주 본사에 모여 실천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구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계획보다 규모가 5조 6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에 상층부를 매각 추진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은 외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의 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 4천여 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와 협의해 6만 2천 명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무 협의가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실무 협의가 있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있는 시찰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선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고 하는 이제 단어 문제 가지고 조금씩의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왕 일본이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김에 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 안전성까지도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접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좀 바라는 것 같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특혜를 일종의 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검증단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단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배려 차원에서 특별하게 한국 정부에게 이 시찰단을 좀 허용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까지는 사실은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찰단의 이름으로 가든 검증단의 이름으로 가든 가서 어쨌든 그 일본에서 설명하는 도쿄 전략의 어떤 검증 계획, 그다음에 방류했을 때 안전성 여부들을 네. 우리가 내밀하게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되기 때문에 예. 그 용어보다는 가서 얼마나 실질적인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어떤 감시나 확인이 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실무협의회에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저희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저 탱크에 지금 다 그 오염수들이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있는 거 우리가 떠가지고 검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름부터가 뭐 시찰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시찰단이 가서 얼마나 활동을 할 거냐가 문제인데 한계가 전 뚜렷하다고 봐요. 지금 일본은 이게 지금 전부 이제 검증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알프스라는 그 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핵종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실무회의에서 얘기되는 것도 아마 그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시찰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가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거든요. 직접 지금 말씀처럼 직접 물을 떠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찰단의 이제 명목으로 가는 건데 이게 걱정이 우리 이제 시찰단이 가서 특별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럼 갔다 와서 일종의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한 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지한 효과로 해석이 된다면 그 나중에 이제 일본이 또 바로 그 당신들이 시찰했으니까 우리 그 수산물 수입해라. 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시찰단이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를 발견 못하고 오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다시 이게 다 돼서 시찰단 파견이 결정된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브리핑했던 내용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AEA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최종 정리될 때 이 보고서가 최종 정리될 때 포함될 그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 분석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IAEA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한 명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찰단이 가서 추가로 뭐 채취를 하거나 검증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는 IAEA가 이제 국제 기구로서 공신력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벌써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 나와 있고 이제 이달 말이나 6월 달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돼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국제적 기구의 공식력 있는 그 검증단이 그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라서 아마 일본이 여름에 계획을 할지, 그러니까 방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 시찰단이 가는 것은 그 IAEA의 공식 검증단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처리, 뭐 이른바 알프스라고 해서 뭐 핵종을 제거했다는 그 처리 과정을 우리 전문가들이 좀 가서 들여다보고 정말 면밀하게 좀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까지 좀 들여다보면서 정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설명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확인해보는 데까지는 시찰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찰단의 어떤 결론이 IAEA의 공식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으로 아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기도 전인데 좀 한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또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용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단 뭐 오염수라는 명칭의 변경. 정부는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일정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이제 트리티드 처리됐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다핵종이라는 거. 이미 제거됐다. 제거 설비에서 다 걸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리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오염이라는 건 컨테미네이트, 오염돼 있다. 다시 말하면 오염수가 아니라 이미 깨끗한 물이다라는 게 처리수이기 때문에 이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용어의 차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수로 부르느냐, 오염 처리수냐, 오염수냐는 굉장한 차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 자체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시찰을 못 들어갑니까? 이미 처리가 된 물인데. 저거 논리적, 형식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뭐 저기 전문가도 지금 IAEA에 포함돼 있고 시찰은 왜 하죠? 이미 처리가 됐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서 물론 과학적으로 뭐 IAEA가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만 뭐가 이 문제가 깨름직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예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일본이 처리가 되면 자기네 나라의 농업용수 쓰던가요? 뭐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단지 이게 완전히 오염됐다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오염의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찰단이 됐고 뭐 검증단이 되니까 보내는 것이고 IAEA도 검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굳이 오염 처리수란 말을 우리 여당이 뭐토록 하냐고요. 나중에 그렇게 확정이 될 때 되더라도 예. 우리 외교부 입장이 맞는 거죠. 오염수에 대한 변경 검토한 적 없다. 예. 근데 왜 여당 의원이 그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서상 너무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예, 이 용어 논란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시찰단이 다녀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IAEA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본의 방류를 막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찰단이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IAEA라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의 공식 검증단 말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간 나라는 또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발상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쪽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한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 조금 그 절반의 컵을 놓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설명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한 듯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고 외교부가 딱 잘라 말한 것처럼 이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죠. 그 오염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것은 일본 측의 좀 주장인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IAEA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통과해서 방류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방류 이후에 태평양의 해류를 따라서 다시 우리 이제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한 2년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또 객관적인 검증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네. 좀 시간을 두고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급 회의 협의가 있고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23일인가요? 23일쯤 이제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거액으로 투자했다는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YTN도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래를 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하는 순간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투기성이 강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도덕적 해이 같은 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자금의 출처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슨 현금화 과정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일파만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송에서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YTN도 보도했습니다. YTN도 보도를 했죠. 예. 문제는 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임위 활동 중에 이걸 했다라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문제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고요. 예. 일본 주식하고 또 달라요.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 못하는 거 아니죠. 뭐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의원이 지금 엄청난 돈을 10억에 가까운 돈, 이 돈을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투기성이 강한 돈에 한꺼번에 투자했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뭐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며요. 예.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정보 없이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 이런 합리적 의심 같은 게 자꾸 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치 않은 것 같고 이게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부분을 검찰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네. 수사 의뢰한 건 아닌데 네. 검찰에 통보했다는 건 이상한 거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상한 거래라는 게 뭐냐면 차명 가능성이라든지 차명 거래 가능성이라든지 뭐 탈세 가능성까지 보고서 이제 검찰에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수사 의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투기성 자산이 강한 여기에 이렇게 올인한다는 건 적어도 국민 정서상 이건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굉장히 폭넓기는 합니다만 상임위 회의는 그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이 항상 국민의힘에 비해서 뭐 도덕적 우위성 또 뭐 도덕적 정당성을 항상 주장해 왔던 정당인 만큼 사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그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뭐 많은 젊은 분들이 또 하고 투자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으로는 이게 좀 약간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려하는 지금 분야인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상임위 질의하면서 쉬는 동안에 그 부분을 직접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충격적인 도덕적 그 치명타가 될 것 같고요. 좀 한 예를 비근하게 든다면 그 LH 부동산 사태 났을 때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아니고 본인이 몰랐지만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좀 지금은 좀 그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 활동 중에 이 코인 거래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그 도덕성의 문제였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겉다르고 속다르다고는 이중성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뭐 돈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구나 라고 하는 이중성의 문제인데 이것도 다 그냥 정서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지금 계속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불법성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성의 의혹들이 하나하나 제기된다면 아마 검찰이 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 한 명으로도 끝이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빨리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취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뭐 거취라면은 현직 의원이니까 의원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에서 나오는 것도 해당이 될 테고요.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가 됐죠.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는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윤리특위 저도 이 논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안건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태용 의원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윤리특위의 무슨 그 결정적인 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기대라는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뭐 제명까지 가능한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제명된 예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 민주당은 어쨌든 뭐 우리가 정치학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지향을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돈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건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성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불법성 여부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덕적 권위가 없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당 국민의 대표가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아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진보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자꾸 돈에 관련된 비리 사건들, 의혹이 자꾸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다고 좀 봐요. 이 코인이라는 건 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몰라 이 메커니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길도 없고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의원이 저렇게 공직자가 의원이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뭐 없습니다만 저도 그 공직 얼마나 의원 생활이 복잡하겠어요. 여러 가지 정책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국민들이 볼 땐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거는 의원직의 사퇴 문제가 이제 조금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은 결단이라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 부분을 민주당의 진보 정책 종언이 아니냐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의식까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너무 민주당이 지금 이 대처하는 게 너무 늦어요. 그게 보도된 게 5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너무 한가하게 들려요. 무슨 뭐 저기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거지 지난번에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자체 조사 얘기 안 나왔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보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갈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도 의원입니다만 정말 아주 그냥 절실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 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상조사단이 어제 첫 회의를 했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도 모셨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속도를. 그러니까 당내 진상조사단이 뒤늦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적인 어떤 불법 혐의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 익명성이 워낙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계좌 추적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허락이 되어야만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 당내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이해충돌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받아서 또 예. 김남국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거래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좌,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함부터 지금의 코인 시작의 지금 현재 상황까지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진상조사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김남국 의원은 전혀 다 불법적인 거 없다. 전부 투명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계속 해명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계속 빈틈이 생기고 논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초기 투자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또 다른 데 이체가 다른 또 코인은 뭘 샀는지, 네. 그 상장 전에 샀던 건 뭐고, 그다음에 이후에 폭락했던 건 뭐고, 지금은 어느 상태인지 이게 좀 투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상조사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 개인의 코인 투자의 전말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정도가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협조하면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예. 본인의 계좌와 본인의 지갑 같은 걸 뭐 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마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외부 전문가까지 모셨다고 하니까 조만간 결론을 어떤 결과물을 내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논란이 처음부터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법안이 한 2개 정도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그 가상화폐가 게임과 관련된 건데 그 게임과 관련된 법안들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과세를 예. 유예하는 법안. 예, 그 법안까지 2개입니다. 2개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해충돌 여지가 왜 없겠어요? 자신이 이제 그 투자하는 거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득세를 유예한다. 그럼 그런 게 이해충돌 아닌가요?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P2E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돈 버는 게임 그거에 예. 관련된 건데 그 법안도 그렇고. 그럼 적어도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걸 코인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 행위도 하고 있고 매수 매도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관련된 법안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발을 빼는 게 맞죠. 바로 그렇게 그런 데는 관여하지 말라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변호사고. 네.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일반 지지자들의 어떤 그 서운함, 배신감 뭐 이런 것들, 그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위법성 여부도 여부고 정서적인 면도 있고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태도냐의 문제도 있고 윤리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가지의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 예. 김남국 의원도 정말 결단 내릴 시기가 되면 결단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검찰이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압생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약간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 혹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발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자체 조사단에서 코인 김남국 의원 개인의 코인의 흐름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공개가 되면 그 검찰이 그걸 이제 자료로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수상한 거래나 아니면 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의혹이나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딱 적시해서 아마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코인의 흐름의 전 과정과 그 매도 매수의 전 과정들을 뭐 보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듯이 게임 업체와 연관된 게임 관련 코인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공동 발의를 통해서 게임 업체의 이 코인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용됐거나 예. 아니면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서로 같이 동조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범죄 혐의가 됩니다. 예.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구태정치 시대에는
권력자들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저녁에 식사에 보자고 해서 모시면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로비스트들이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넣어줍니다. 아, 예.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럼 네. 집에 가면 돈 봉투가 있는 거예요. 용돈 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P2E라고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만 예. 게임하면 돈을 벌어서 그 가상화폐에서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면 게임 업체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에게 그 옛날 구태 방식의 그 자켓에다가 호주머니에 돈 봉투를 안 넣어주지만 지갑에다 돈을 코인을 쏴줄 수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것처럼 자기들이 공시했던 발행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발행했다고 그래서 상장 폐지도 됐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싸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한 뇌물성 로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혹이 있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위믹스의 발행량 관련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가 일부는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을 제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고 그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위메이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김남국 의원 관련된 영상이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틀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본인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영상을 먼저 틀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로비 의혹 같은 경우 이제 게임학회에서 그거를 제기를 하면서 전수조사 필요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국회에도 계셨잖아요. 네. 여러 정보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좌관들 제가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보좌관들 사이에도 이런 거 많이 돌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보좌관들이 더 많이 알아요, 기자들보다. 물론 예전과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보좌관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구조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기자들하고도 이제 소통이 많고 기자들도 그럼 조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라 보도에 관련된 것들 많이 알 거라고요. 기자하고 이제 많이들 만나니까.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꼴이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김남국 의원 건을 계기로 해서 이 코인 문제는 지금 사회적 문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워낙 투기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의혹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의 수사는 별도로 워낙 문제가 좀 많죠. 상임위 활동하면 저렇게 그 이모 얘기가 나올 법하다고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내에서 이거 징계위에 회부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또 당내 조사 둘 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끌었던 사안입니다. 윤리위에서 결국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3개월. 괜찮습니까? 3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당선됐던 최고위원직은 지금 버린 게 됐죠. 그래서 아마 3개월 뒤에 돌아오면 그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강남 갑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총선 때 어떻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다소 상대적인 경징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죠.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남은 어렵겠다. 강남갑에 다시 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러나 국회의원 공천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또 태영호 의원의 어떤 상징성,
북에서 내려온 고위 그 외교관이라는 출신이라는 상징성 이런 것들 생각해서 아주 적당한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공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천하람 아까 나왔던 천하람 위원장,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천 때 되면 논란이 또 불거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저 결정이 이해가 좀 안 가요. 김지원 최고위원은 이제 왜 그러면 사퇴 안 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이고 태영호 의원은 사퇴를 했으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인 것 같은데 이른바 정치적 해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바로는 제가 볼 때 태영호 의원이 더 심각해요. 김지원 최고를 두둔하고 싶으면 제가 일도 없는데 그야말로 전혀 없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당원권 정지 3개월밖에 안 시켜요? 그래서 아까 민주당 지금 시컷 비판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적대적으로 공멸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런 분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3개월밖에 안 해요. 당원권 정지 3개월하고 뭐 위험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으니까. 그러다 또 뭐 다른 적당한 지역에 공천하고. 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 대한 도리냐.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한 분을 최고위원직에 사퇴했다고 해서 당원권 정지.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당원권 정지를 1년이나 했어요? 그 양두구 얘기하고 좀 그랬다고. 전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너무 이런 징계는 정치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치 집단이지만 정치적 접근이잖아요. 저거 김재원 최고는 당원권 정지 1년이고. 뭐 윤리위원장이 직접 정치적 해법이라고 언급을 했긴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합니까? 자신이 정치인가요? 윤리적으로 해야죠. 우리 저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긴 한데요. 제가 조금 이제 해명을 드리면 그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양형에 참작하는 게 이제 반성, 그다음에 뭐 탄원서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개전의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의 없는 걸로 일단은 그 윤리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 받은 것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세게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는 점이 이제 양형에 저는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해법에 충분히 열어놓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국이 들어가시죠? 들어갑니다. 거기서 새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0일 이내에 그 전국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마평원에 있던데요. 뭐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지난 전당대회가 이 100% 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윤 일색으로 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석에 된 최고위원 자리는 조금 더 지역별, 그다음에 어떤 색깔별로 봤을 때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되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너무 일색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분을 모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적인 답안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집권당의 지도부 다와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수직 계열화돼가지고 저런 지도부가 뭔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였고요. 최창일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